네, 오늘 샘플로 보여드릴 엔진은요, 머큐리사의 60마력 4사이클 엔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진 카바를 제거하고 들어서 엔진 내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잘 아시는 프로펠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부에 구멍이 냉각수 흡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바디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하얀색 부분이 연료유 필터 부분입니다. 연료유 필터. 반대편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 보이는 하얀색이 오일 필터고요. 오일 필터. 그리고 여기 까만색 부분이 엔진 시동할 때 사용되는 스타팅 모터입니다. 스타팅 모터.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하는 오일 체크 포인트고요. 이 부분이 제 점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흡입된 냉각수가 배출되는 배출구가 이 부분입니다. 냉각수 배출구입니다. 네, 다음은 선행기 시동 전 점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선행기의 거치 상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선행기가 거치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이제 FRP 재질이고 지지대로 내부에 목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령이 늘어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선행기 거치대와 선박 지지대 사이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이 너트를 더 쪼아서 섬체와 엔진 거치대가 밀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엔진에 그 고정 지지대가 설치되게 되는데요. 선박이 노후하거나 뭐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이 선회기 자체의 진동이라든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필히 수리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연료유 라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 이제 선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가솔린 탱크입니다. 근데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압이 차서 탱크가 팽창하거나 심하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연료유 벤팅 밸브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는 벤팅 밸브를 열어주시면 내부에 압이 차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유수분리기입니다. 이쪽 엔진 탱크에서 이쪽 유수분리기를 거쳐서 엔진으로 이제 연료가 유입되게 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혹시나 연료유에 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부에 보시면은 물과 기름의 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밑에 벤트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내 주시고 기름 탱크 내부에 있는 기름을 물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름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호스와 유수분리기 그리고 이 밸브들의 연결 상태 그리고 각 부분에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 호스 라인을 쭉 따라서 엔진에 연결되는 부위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설명드릴 점검 항목은 윤활유입니다. 이제 엔진의 윤활유량과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선회기가 곧바로 식립 상태일 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엔진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 시동을 끄고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만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활유량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레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윤활유량 체크를 게이지를 그리고 제낀 후 뽑습니다. 처음에는 윤활유량이 정확한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넣습니다.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요.
빼내시면은 윤활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멍 사이에 윤활유량이 위치하면은 정상입니다. 보통 이제 메이커에서 추천하는 량은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이에 이렇게 연료가 위치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하셔야 될 게 연료유의 상태인데요. 수분이 흡입됐을 경우에는 약간 하얀색으로 연료유가 좀 거품이 끼었다고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연료유가 혼합이 됐을 때는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가솔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엔진의 시동을 절대 거시면 안 되고요. 바로 서비스 센터나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의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선행기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점검할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들이 흔들리지 않는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서 흔들릴 경우에는 스파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풍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시면은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부식에 따라서 스파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구리스를 발라주는 건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단자에다가 구리스를 발라주시면 배터리 유효기간도, 사용기간도 엄청 늘어나고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동 후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엔진을 시동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 러닝 상태로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상 진동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엔진 RPM이 헌팅을 하게 되면 엔진에 이상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주실 게 바로 이 냉각수 배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냉각수 흡입단으로 이제 냉각수가 유입되면 엔진을 거쳐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물질이 흡입돼서 냉각수 라인이 막히게 되면 이 냉각수가 뿜어져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평상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냉각수 라인을 점검을 해 주신 후에 엔진을 시동해 주셔야 안전한 항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입항 후에 점검할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항 후에는 먼저 엔진 시동 다 끄셨겠죠. 그리고 틸트업을 한 후에 프로펠러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틸트업 먼저 할게요. 이제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로프 감김이나 이물질이 끼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로프라든가 이물질이 끼어 있다면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프로펠러 점검 항목입니다. 일단은 프로펠러의 외관상 어디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제 손으로 프로펠러를 한번 돌려봐 주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디 암초에 부딪혀서 이 샤프트가 휘었다든가 아니면 내부의 샤프트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리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게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엔진을 오랫 동안 이제 문제없이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이제 엔진 오일 교환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 주기가 100cc 혹은 1년이랍니다. 두 가지 중 조건에 빨리 돌아오는 것 기준으로 교환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100cc를 넘었다. 그러면 교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게이지를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엔진 오일이 줄었다. 이거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니 이제 반드시 판매처나 대리점에 문의하셔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엔진 오일이 줄었다고 요청을 하시면 문제 있는 상태를 계속 타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꼭 문의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셨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게 휘발유 문제입니다. 휘발유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 안 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카브레터 노즐이라든지 인젝터라든지 휘발유의 내부에서 검이 생성돼서 그 구멍을 막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휘발유는 반드시 교환을 한 후 새 휘발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